지금부터 과학 기술 지문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해 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뤘다. 여기까지는 상식이니까 굳이 기억해 둬야 할 게 없는 거야. 어?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축음기의 원리는 보통 이렇게 원리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메모쳐. 원리는 무조건 뭐야? 순서일 가능성이 높아. 볼래? 자, 원리는 간단하다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리를 설명하지 않을까? 자, 먼저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이게 첫 번째겠지. 준비했어?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준다. 이게 2번이겠지.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어. 자, 이제 뭐라고?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는 게 3번.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하늘의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자, 홈을 만드는 게 4번이고 소리를 저장한다가 5번이야. 그지? 그러면 자, 선생님 항상 뭐라 했어? 과정이 담긴 건 맨 앞이나 맨 끝에서 뭘 잡아라? 그렇지. 그 번호, 순서의 과정의 이름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축음기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소리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뭐 축음기의 원리에서 소리를 저장하는 과정.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다. 그러니까 녹음기의 원리 이걸로 해도 되잖아. 맞지? 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아날로그 형태다.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읽어놓은 1문단은 우리의 기억 속에 뭐만 있으면 돼? 그렇지. 축음기의 원리 또는 초기 녹음기의 원리 라고 하면 우리의 1문단은 이제 끝난 거잖아. 영원히 뭐야? 기억에 남기지 않고 그냥 야 문제 풀다 그냥 1문단 와서 요거만 보면 되는 거야. 번호 5개, 그지? 필요할 때만. 자, 이제 2문단으로 가볼게.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 파일로 저장한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현재는 얘하고 완전히 뭐야? 구분되는 거지.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 십자가가 가능해. 뭐? 초기와 뭘로? 현재로. 자, 알겠니 얘들아? 자, 이렇게 십자가가 있을 땐 참 좋아. 자, 그러면 1문단은 초기가 되고 2문단은 현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계속 가보자.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그러니까 이때 난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일단 한 파일 내 오디오 신호에는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 16비트를 할당하며 자, 할당된다, 16비트를 할당한다는 순서가 아닌 거 알겠니? 과정 아니야. 오디오 신호에 비트가 할당되는 건 특징이지. 그 비트는 16비트를 할당한다는 특징이야.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알았어? 크기에 따라 달리한다. 이건 선생님은 과정으로 안 보이고 특징들로 보이거든. 그리고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자, 이거 봐. 늘면 원음에 가까워진다. 아무리 봐도 순서가 아니지. 난 그래서 이걸 다 특징으로 봐. 그치?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자, 이제 오디오 파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자, 봐. 이거 상식이지. 그리고 이것도 아직 과정이 아니잖아.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가능하도록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 그럼 이 문단은 결국 뭐야 얘들아? 그래, 일단 이 문단은 현재의 뭐야? 저장 방법,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그 파일로 저장할 때 특징, 비트 할당, 그지? 16비트, 소리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은 결국 뭐야?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압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나는 요거 같아.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압축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건 예상이고 좀 더 읽어보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 보호화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오디오
신호 압축은 이문단에서 받은 내용이고 결국은 지각 부호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자, 지각 부호화가 압축할 때의 방법인 것 같아. 자, 가자. 지각 부호화는, 자, 여기 중요하네.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아, 이건 기술 지문인 게 확실하네.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제 제거하여 압축하는 기술이다니까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지각 부호화의 특징이지. 됐어?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다. 자, 이건 뭐야 이제 얘들아? 분류잖아. 그럼 청각 특성에는 이런 두 개가 있다는 생각. 얘를 첫 번째 스몰 a, 얘를 스몰 b로 일단 나눠보자. 자, 그러면 최소 가청 강도는 자 스몰 a지.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이걸 뭐라 그래? 정의. 그지? 그러면 감지할 수 있는이니까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은 최소 가청 강도 스몰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보다야 비교.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당연하지 않니? 왜?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 스몰 a니까 스몰 a보다 크면 들리고 작으면 안 들리겠지. 그러니까 최소 가청 강도 스몰 a는 주파수별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은 뭘로? 주파수별로 정해져 있네. 됐어? 예를 들어볼게. 1000에서부터 1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됐어? 그렇지만 100Hz 이하, 즉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주파수가 작은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네. 자, 됐지? 그러면 3문단은 자 간단하게 정리해봐. 과정이 아니라 스몰 a의 특징이었어. 됐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스몰 b라는 거 알겠지? 자, 이제 해보자.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면, 차폐가 아까 뭐였어? 스몰 b.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자, 그러면 자 차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차폐가 뭐야? 큰 소리 때문에 작은 소리 들리지 않는 현상. 이건 우리 얘들아 일상에서 되게 많이 겪는 거 아니냐? 그죠? 비명 소리 속에서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리고, 그지? 조용한 밤에는 뭐가 안 들리지만, 뭐 잘 들리지만 큰 소리가 나고 있는 낮에는 확실히 그죠? 작은 소리는 안 들리죠. 됐어? 차폐야. 그리고 그걸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그래. 그럼 나는 일단 차폐음은 내 머릿속 내에서는 소음이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선생님의 내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 너네들도 움직인다면 해봐. 자, 큰 소리. 그러니까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그래.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쉽게 일어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일어나지 않는데 난 이때 두 개 뭘 보여? 아, 십자가가 느껴져. 뭐니 얘들아? 그치? 차폐 B가 쉽게 일어날 때와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언제 일어나지 않고 언제가 일어나? 주파수가 그치? 가까울수록은 쉽게 일어나고 차이가 나면 그죠? 주파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는 일어나지 않아. 됐지? 여기까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의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자, 봐. 임계대역이라고 한다가 뭐니 얘들아? 정의지. 그러면 임계대역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졌어. 자, 임계대역의 정의는 뭐라고?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이지. 즉 B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그럼 나는 여기서 임계대역은 내 속에서는 대역이라 그랬잖아. 그럼 나는 이걸 어느 정도 구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지? 임계대역은, 그지?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야. 됐지?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높다. 자, 비교가 됐네. 자, 비교하면 또 하나의 십자가를 그려보자. 어이구, 여기 지금 이 네 번째 문단에 십자가가 많네. 자, 고음과 저음이 있는데 뭐가 고음에서는 저음보다니까 이거지. 그러면서 임계대역이 어떻게 돼? 훨씬 넓다니까 이게 넓다가 되겠네. 그럼 얘는 좁다가 되겠지.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또 나왔어. 차폐 문턱값이란다.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거의 테러 수준인데 자,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자, 봐봐. 정의 내려진 게 차폐, 차폐음,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정보량이 많다는 걸 뭐야? 인정만 해. 그러면 돼. 그러면 일단 크게 네 가지를 정의 내려놨어.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폐가 정의됐어. 자, 그지? 차폐는 들리지 않는 현상. 그리고 그 원인은 차폐음. 자, 요렇게 생각해봐. 그리고 B가 들리는 구간을 임계대역. 그 다음에 차폐 문턱값이 뭐라고? 차폐 문턱값 최소값. 자,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 그럼 얘들아 아까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 뭐였었어? 쭉 올라가봐. 이거였지.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은 스몰 a였잖아. 그러면 스몰 a와 그지? 스몰 b의 차이가 아니라 차폐 문턱값의 차이네. 그지? 얘는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스몰 a는 뭐였어? 그냥 조용할 때. 됐니? 자, 이러면 완전히 독해가 잘 된 것 같아. 자, 이제 그 다음 보자. 지각 부호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지금 뭐야 얘들아?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차폐음,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그래서 아까 압축의 필요성이 있었잖아. 여기에 그지? 자, 그래서 압축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문단 하나 더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야. 자, 우리가 4문단에 정보의 양이 많았다. 이유가 뭐야? 정의 내린 단어들이 많았다. 그래봤자 봐라. 차폐음,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해. 됐지? 자, 이제 5번. 지각 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그랬잖아. 먼저 하는 일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순서지. 그럼 뭐야? 임계대역을 나누는 게 첫 번째. 각 임계대역에서 자, 임계대역을 나눴는데 그 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 이게 아까 스몰 a였지. 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하는 게 두 번째. 그지? 자, 봐봐. 과정이잖아.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 자, 차폐 문턱값을 구해서 차폐 문턱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비트 할당하는 게 뭐야? 세 번째. 그 다음에 손실을 낮추는 게 네 번째. 그지?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다섯 번째. 즉이지. 지각 부호하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자, 아까 봐봐. 임계대역으로 나눴지. 그 다음에 비트를 할당한다 그랬잖아.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했을 때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뭐야? 과정이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지문 해석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14번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설문지네. 먼저 1문단에서는 초기 녹음기, 2문단에서는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는다. 이해하며 읽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너네들 볼 대로 1문단엔 초기 녹음기, 2문단은 최근, 현재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음악 저장 방법도 맞잖아. 좋아. 그러면 이건 맞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자. 이 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 아까 이 문단에서, 그지? 이 문단 옆으로 가도 알겠지만 이 문단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지? 현재는이잖아. 요때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양이 많다. 그래서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 어려운 점을 주목했지? 그리고 그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얘기했지? 좋아. 자, 3번. 이 문단에서는 소리 크기, 3문단에서는 청각 특성을 각각 업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 자, 잘 봐, 얘들아. 이 문단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 문단으로 와봐. 소리 크기. 그지? 소리 크기에 따라서 비트를 할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소리 크기에 따라. 그리고 3문단에서는 분명히 뭐야? 청각 특성에 따라 제거하면서 압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맞지? 소리 크기, 청각 특성은 맞지만 이 두 변수의 관계라 그랬잖아. 근데 니네들이 읽었지만 이 두 개의 관계를 나온 적이 있니? 그치? 이 문단에서는 소리 크기 있고 청각 특성 얘기했지. 언제 소리 크기와 청각 특성의 관계를 얘기했니? 관계를. 그지? 이 관계는 특별히 그 변수를 언급한 적이 없어. 관계를 언급한 적이 없어.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에 4번 봐. 3문단에선 최소 가청 강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 그래, 아까 소리 감지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래, 관련성 얘기했잖아. 자, 5번 가. 3문단에선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자, 관여하는 요소 있었잖아. 4문단 봐. 그지? 아까 차폐음, 인계대역, 차폐 문턱값 등을 얘기하면서, 그지?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는 압축의 과정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자, 이제 15번으로 가보자. 윗글을 이해한 거고, 자, 이번에는 긍정설문지네. 초기 녹음기, 이거는 아까 1문단이었어. 그지?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 이상하다. 오디오 신호를 저장하는 건 파일 맞다. 그지?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은 2문단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디지털 신호다. 말도 안 돼.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뭐야? 아날로그 신호였지. 자, 2번으로 가자. 추궁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1문단일 것이고, 그지? 얘들아, 이진수는 아까 2문단이었어. 그럼 1문단부터 가봐. 여기에 뭐가 나오니? 그지? 홈을 만들어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동의 형태를 바늘의 판에 홈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에 새겨진 홈은, 그지? 저장된 소리야. 맞지? 근데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도 한번 봐봐. 여기서 이진수는 어딨니? 아까 이진수 본 것 같은데 이 문단에서 여기 있다. 그지? 오디오 신호에는 이진수가 여기 있다.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 저장하지. 얘들아,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달리가 아니라 이진수 역시 저장된 소리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얘도 해당해. 그지? 그래서 틀렸어. 자,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핵심은 동일하냐 다르냐겠지. 그지 얘들아? 근데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압축 전은 뭐야? 아까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 얘기로부터 이건 압축하는 얘기니까 압축 이전은 이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봐봐.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한 파일 내에, 그지?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잖아. 그러면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그지? 할당된 비트의 개수는 당연히 뭐야? 모든 소리의 균일하다 그랬잖아. 균일이 동일이지. 그래서 답은 3번. 됐어? 자, 4번 봐.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야, 생각해봐. 많으면 적합하지가 않지. 그지? 5번도 봐.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오디오 신호를 무슨 아날로그니? 됐니? 그래서 답은 3번. 자, 16번. 청각 특성. 아까 청각 특성이 스몰 a, 스몰 b였던 것 같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최소 가청 강도는 스몰 a지.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들을 수 있는 것까지 맞지만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그죠?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주파수가 아니라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야. 됐지? 자, 다음에 임계대역 가보자. 임계대역은 바로 여기 보인다.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아까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 그지? 들을 수 있는. 아까 여기, 그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차폐가, 그지? 일어나지 않는, 그지? 들을 수 있는 구역이라 그랬잖아. 구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차폐음의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아니지. 그지? 비가 일어나는 과정이지. 구간이지. 미안. 다음에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자, 잘 봐야 되라.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니 정리. 아까 여기 저음에서는, 그지?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소 가청 강도, 최소값이, 소리 크기 최소값이 아마 더 커야 될 거야. 훨씬 큰 소리여야 될 거야. 그러므로 임계대역도, 자,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림이 나왔어. 고음이 더 넓다고. 그치? 그러니까 저음이 넓은 게 아니야. 자, 다음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자,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미, 야, 여기 봐봐. 차폐음은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라고. 그러니까 차폐음이라 한다라는 정의가 틀렸지. 그지? 자, 5번 봐.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사이가 임대역의 폭보다 크면, 자, 임대개역의 폭보다 크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5번. 그지? 임계대역이 폭보다 컸다는 거 이미 임계대역을 벗어난 거잖아. 그지? 그럼 차폐가, 자, 스몰 b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됐지? 자, 이제, 와, 이제 진짜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보자. 자, 17번. 자, 요런 문제 때는, 자, 니네가 잘 봐야 돼. 이해를, 만약에 요 보기를 안 보고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럼 보기를 잘 봐. 주파수의 크기를 줬고, 청각 특성, 이게 뭐였어? 아까? A, B였어. 그지? 그러면 봐. 요게 스몰 a였고, 차폐 문턱 값은 뭐야? B와 관련된, 그지? 실제지, 실제. 그지? 그래서 얘는 조용할 때고, 얘는 그러니까 차폐 값이 있을 때의 조용한 소리지. 그래서 차폐 문턱 값을 줬어. 그 다음에 기본적 소리 크기 주파수를 줬네. 그지? 자, 그럼 봐봐.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이건 이제 임계대역 조건을 준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아까 임계대역은 이랬을 때 B가 있는 거. B에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자.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대.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라. 진짜 소리 크기는 30이고 최소 가청 강도는 38이고 차폐 문턱 값은 봐봐. 둘이 같네. 그럼 둘이 같다는 건 뭐야? 조용할 때와 차폐음이 있었을 때가 같다는 건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거네. 이건 맞네. 그죠? 그러면 A를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봐봐 얘들아. 소리 크기는 30이고 그지? 차폐 문턱 값이 38이면 차폐 문턱 값보다도 낮은 값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들렸겠어 안 들렸겠어? 당연히 안 들렸겠네. 됐지? 자, 다음에 2번으로 가자.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는지 봐야 되고 D를 들을 수 없는지를 봐야겠다. 자, 먼저 차폐가 일어났나 봐. D에선. 자, 아까 소리 크기가 55고 최소 이게 2지. 근데 실제로는 6이잖아. 그럼 이 둘의 차이에서 뭐가 있었어? 차폐는 일어난 거야. 그지? 그지? 또 아까 A처럼 똑같아야지 안 일어난 거지. 됐니? 그럼 이건 일어난 건 맞아? 그러므로 D를 들을 수 없나 봐. 야, 잘 봐봐 얘들아. 소리 크기가 55인데 차폐 문턱값은 6이잖아. 6보다 높으면 당연히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지. 그러므로 없겠군이 틀렸군. 자, 3번 가자.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이랬네. 그럼 일단 빨리 A, B를 봐. 소리 크기가 같나? 그렇다. 자, 30, 30 같아. 됐지? 그럼 뭐가 달라? 다른 조건이 달라. 자, 먼저 봐.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게끔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아까 비트가 할당되는 건 어디 있었니? 그래, 5번째 문단에서 과정에 있었거든. 그지? 그러면 한번 거기를 살짝 가볼게. 자, 아까 여기 봐. 비트를 누구한테 많이 할당하니?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가 많이 할당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일단 값이 달라. 다름으로 같은이라는 비트는 할당될 수가 없어. 이걸로 벌써 틀린 거야. 그지? 됐지? 자, 4번 봐.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음으로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A와 C는 같은가 보자. 차폐 문턱값이 38, 38이 같네. 같음으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고. 이건 벌써 얘들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그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는데 임계대역의 폭이 같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도 틀려. 맞지? 이 직관적으로 틀린데 더 정확하게는 뭐지? 얘들아, 보면 아까 문턱값이 같고 임계대역의 폭과 임계대역의 폭이 같게끔 그랬잖아. 요때 5문단에서 보면 봐봐. 임계대역에서 고려 차폐 문턱값을 구하잖아. 그래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하고 손실을 낮추잖아. 그러므로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제거하네. 맞지? 비트를 할당하고 제거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원래 이건 4번은 직관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일단은, 그지?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자,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게끔 그랬거든. 그럼 얘들아, 일단 아까 우리가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을 한번 보자고. 그지? 그러면 차폐 문턱값이 같은 건 맞고 임계대역의 폭이 같은가 한번 보자. 일단은 그러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부터 봐. 요게 A는 8이지. 맞지? 그 다음에 C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를 봐. 얘는 몇이야? 25. 맞지? 25다. 그러면 일단은 실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왜냐면 여기서 봐봐.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손실을 낮추고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비트 할당하는 거랑 연결을 해봐.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활용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임계대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폭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차의 값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같아야 같은 임계대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렸어. 자, 5번도 보자.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비트 할당은 뭘로 한다 그랬지? 그지? 요 차이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이미 구해놨네? 요게 25지, 차이가. 요거는 차이가 몇이야? 49네. 그지? 그래야 55. 49. 자, 25와 49니까 당연히 D가 더 크네. 그러면 뭐야? C보다는 D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